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혼자서 참전을 장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고요.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충격적이다. 이재용 방지법 추진한다고 경영 복귀 막을 거라고 할 말을 잃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흐리고 가끔씩 빗방울도 떨어지고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날씨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에 파전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 또한 인생에서 큰 행복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서 살이 안 찌기 때문에 맛있게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보다 살짝 떨어져서 3187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개인은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1161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환율이 소폭 오르면서 삼전의 주가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삼전 보통주는 전일보다 1200원 하락한 76,1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삼조누는 전일보다 700원이 하락한 71,3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1%가량 빠지면서 소폭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듯 합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에 미칠 큰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9일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가 일부 ECB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이 되면서 오는 9일에 ECB 통화정책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ECB는 그동안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 PEPP라는 팹 매입 확대와 대칭적 2% 물가 목표 등의 여타 중앙은행에 비해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ECB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었습니다. ECB는 팹을 가동하여 유로존 국가의 국채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로지역의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로 시장 예상치인 2.7%를 상회하고요.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매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지역 경제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자산 매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의 ECB 내에 매파적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급격한 정책 기조 전환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팹 매입 속도 축소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과는 다른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팹 연장 여부는 독일 총선과 델타 변이 등으로 12월 정책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CB가 팹을 예정대로 종료하더라도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 APP를 일부 확대하거나 새로운 장기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팹 매입 축소 가능성은 이번 통화정책회의까지 독일 금리 상승과 유로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는데요. 용해인 의원은 7일에 법무부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 제한 승인 조치를 비판하면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라며 이재용 방지법을 통하여 중대경제범죄자가 바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까지 어떻게 보면 꽤 잔인할 만큼 공격을 해야 하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당적도 없지만 지금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반도체 경쟁 시대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인정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법에 저촉 여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용 의원은 이재용 씨는 거듭된 특혜를 받았다며 5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라는 최저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가석방 규칙까지도 바꿔가면서 1년 일찍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특경가법 제14조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간 관련 회사인 삼성에 취업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 그는 법무부는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 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용 씨의 경영 행보에 양탄자를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용 의원은 야당도 여당도 언론도 법원도 이 나라의 정부도 모두 이재용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거리낌이 없다며 법무부가 이재용의 경영 행위를 승인한 판단을 철회하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취업 제한 조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취업 제한 개념을 업무 수행 제한 개념으로 확장하고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의 범죄 행위자 관련 기업체를 법률에 명시하며 취업 제한 시작 시점을 유죄 확정 시점으로 변경하여 형의 집행 기간을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 의원은 옥중 경영을 통하여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바쁘게 뛰어도 모자랄 판국에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음을 느낍니다. 삼전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요. 세계 최고의 글로벌 인류 기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충격적이다. 이재용 방지법 추진한다고 경영 복귀 막을 것이라고 정말 할 말을 잃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